자, 세 번째 영상입니다. 교과서 53쪽. 드디어 민주정치의 가정과 참여로 넘어왔습니다. 이제 오늘 배울 내용은 좀 처음 배우는 내용들이 등장을 좀 해요. 근데 당황하지 않고 잘 정리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 아니라 지지난 시간이죠. 우리나라의 정치 제도 하면서 제가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를 언급했던 거 기억납니까? 그때 다다음 시간쯤 배울 테니까 넘어가자라고 얘기했었죠. 그죠? 그걸 오늘 배울 겁니다. 그래서 53쪽과 54쪽까지 할 거고요. 간단하게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가 뭔지까지만 배우고 차이는 다음 시간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까지 해서. 그래서 정부의 형태 53쪽에 있는 대통령제부터 하겠습니다. 대통령제. 자, 그림 교과서 그림 53페이지 그림 잘 보세요. 이 그림을 제가 한번 나타내 봤습니다. 짠. 자, 대통령제. 정치를 하는 정부의 형태 중 하나이고요. 국민들이 있죠. 그죠? 그리고 입법부가 있습니다. 법을 만드는. 행정부가 있죠. 법을 집행하는. 이렇게 크게 큰 틀로 세 틀로 나누면은 대통령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볼게요. 국민은 입법부, 즉 법을 만드는 사람들을 선거로 뽑습니다. 두 번째, 행정부, 법을 집행하는 사람을 역시나 선거로 뽑아요. 둘 다 선거로 뽑죠. 그죠? 이게 큰 특징입니다. 대통령제의 큰 특징. 그래서 입법부의 우리나라에서는 국회가 되겠죠. 정확히는 의회고 우리나라에서는 그 의회를 국회라고 부릅니다. 행정부는 법을 집행하는 곳으로 정책을 시행하고 결정하는 곳이죠. 그곳은 거기에 행정부의 우두머리를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행정부와 입법부가 따로따로 선거로서 구성이 되고 서로 간에 상호 견제가 이루어집니다. 입법부는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을 탄핵하는 걸 제시할 수가 있어요. 아, 대통령, 너 탄핵 당해라. 탄핵 결정! 이게 아니라 탄핵 될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주세요. 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재판소에. 그게 바로 탄핵 소추권이에요. 헌법재판소에 탄핵을 결정하는 건 탄핵 심판입니다. 우리 몇 년 전에 뉴스를 봐서 알겠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죠. 그죠? 그걸 보면 국회가 직접 탄핵을 한 게 아니라 국회가 탄핵 소추권을 발휘해서 탄핵 요구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니까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소가 있죠. 그죠? 그래서 입법부가 행정부를 탄핵 소추권으로서 견제를 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탄핵 심판은 아니라는 거, 탄핵 소추권이라는 거.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소가 하는 겁니다. 그 다음 행정부, 대통령이라고 생각했을 때 대통령은 국회에게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니네가 법을 만들어서 나한테 냈지만 난 마음에 안 든다. 니네가 만든 법 이거 말고 다르게 다시 만들어라. 거부할 수 있어요. 서로 이런 식으로 견제를 할 수가 있죠. 그 다음 행정부의 각 부가 있잖아. 예를 들어 우리나라로 치면 교육부,
국방부, 그죠? 여성 가족부, 뭐 이런 등등의 부가 있는데 이런 부를 내각이라고 합니다. 행정부의 내각. 그래서 이 내각 구성은 대통령이 합니다. 대통령이 각 부의 장관을 임명하는 거죠. 각 부의 장관을 대통령이 지정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내각을 구성하고 각 부의 장관을 형성하고 대통령을 뽑아준 사람은 국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은 자신을 뽑아준 국민에게 정치적인 책임을 가집니다. 또한 이 행정부와 입법부가 나뉘어져 있는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 행정부를 대표하는 사람이자 국가의 원수, 나라의 대표입니다. 이게 큰 특징이에요. 또 입법부에서 우리나라는 입법부가 국회고 그 국회의원이 있잖아요. 그죠? 이 입법부의 의원은 입법부이므로 장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장관을 겸직할 수가 없는. 여기서 말하는 장관은 대통령이 구성하는 내각 구성하는 이 각부의 장관인데 국회의원은 장관을 겸직할 수가 없어요. 국회의원이면서 장관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내각 관료가 바로 장관입니다. 겸직이 불가능하다라는 게 바로 대통령제의 특징이고요. 이걸 글로 적어봤습니다. 자, 정부의 형태 대통령제. 대통령제라는 건 미국에서 유래가 됐어요.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하고 나서 이제 나라를 운영하려고 하니까 각 사람들이 너무나 다양하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이 그림을 보면 알아요. 그러니 대표가 있어야겠구나 해서 생각해낸 게 그럼 나라의 대통령이 필요하다. 대표가 필요하다. 라고 생각해서 대통령제를 시행하게 됩니다. 대통령제의 특징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엄격하게 분립이 되고요. 아까 그림 보이죠? 분립이 엄격하게 되잖아. 죄송해요. 따로따로 뽑잖아요. 그죠? 국민이. 입법부는 국민이 직접 선거로 선출.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도 국민이 직접 선거로 선출. 선거, 그죠? 또 엄격한 권력 분립으로 상호 견제와 균형이 가능하다라는 특징이 있고 제가 아까 그렸던 그림이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국민이 의회를 정부를 선거하고 분립이 된 거죠. 그래서 서로 견제하는 거. 국회가 정부에게 탄핵 소추권. 너 나가 이거고. 정부는 의회에게 법률안 거부권. 이거 안 돼 하는 거고. 국회의원이 의회에, 정부는 대통령. 대통령은 장관을 지정한다. 장관은 대통령이 지정한다는 거고요. 대통령은 행정부를 구성하는 행정부의 수반이고 국가의 원수다. 또 자신을 뽑아준 국민들에게 정치적인 책임을 지닌다. 라는 게 대통령제의 특징입니다. 자, 빨리 할게요. 다음 쪽 54페이지. 쪽수가 잘 안 보이네. 이제는 의원 내각제입니다. 의원 내각제. 자, 의원 내각제는 이름을 보면 다 알 수 있어. 의원은 뭐야? 아까 국회의원 할 때 의원 나왔죠. 내각은 뭐야? 아까 나왔잖아. 내각. 행정부의 각 부를 내각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의원이 내각의 강요가 될 수 있는, 내각의 관료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이 의원 내각제예요. 국회의원이면서 장관을 할 수 있는 상태. 자, 봅시다. 국민이 있고 법을 만드는 입법부가 있고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가 있어요. 그죠? 국민들은 입법부, 의회를 선거를 통해서 뽑습니다.
그럼 선거를 통해서 우리나라로 치면 국회의원들이 뽑히죠, 그죠? 그럼 대통령을 따로 뽑는 게 아니라, 여기선 대통령을 국민들이 따로 뽑는 게 아니라 이 의회에서, 입법부에서 행정부를 구성합니다. 즉 의회 의원들 중에서 일부가 행정부가 되는 거예요. 이건 주로 이 의회는 당이 뭔지는 알죠? 정당, 무슨 당 할 때 그 당 중에서 가장 많이 뽑힌 당. 의회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 뽑았잖아요. 무슨 당에 소속된 국회의원들이 몇 명, 무슨 당에 속해 있는 의원들이 몇 명, 이렇게 나뉘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뽑힌 당, 그걸 다수당이라고 하겠죠. A당이라는 당이 국회의원이 가장 많이 뽑혔다라고 한다면 그 당에서 주로 그 당 위주로 행정부가 만들어질 겁니다. 또 이러한 의원 내각제에서는 행정부의 대표를 대통령이라고 하지 않고 총리나 수상이라는 표현을 써요. 총리나 수상. 우리나라 말고 다른 데서는 무슨 총리, 무슨 수상이라고 얘기하는 거 들어봤어요? 한 번쯤 들어봤을 거야. 그래서 의회에서 행정부를 구성하고 행정부는 다수당에서 주로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주로 여기서의 총리나 수상은 다수당의 대표였던 사람이겠죠. A당의 대표가 총리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거예요. A당이 다수당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입법부와 행정부가 완전히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나요? 그건 아니죠, 그죠? 서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연결. 그지? 연결. 화살표가 여기서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여기 입법부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 여기서 행정부가 구성이 되니까 입법부와 행정부의 사이가 서로 좋겠다, 그죠? 그 대신 아까 대통령제는 서로 따로따로 구성됐으니까 서로 견제와 대립이 주였다면 여기 의원 내각제에선 입법부와 행정부가 서로 굉장히 사이가 좋을 수 있다라는 점. 하지만 서로 간에 견제 수단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입법부는 행정부에게 야 너네 일 제대로 못하는데 나 못 믿겠어. 나는 너네를. 그래서 내각을 못 믿겠다. 내각 불신임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야 너네 못 믿어. 너네 똑바로 일해.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행정부는 입법부에게 그래? 그러면은 너네 다 해산해. 의회 해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해산권을 행사하면 입법부의 국회의원들이 이제 나가야 되고 선거로 다시 뽑아야 돼요. 이런 식으로 서로 견제하는 방식은 남아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림상으로 봤을 때는 입법부만 선거로 국민이 뽑고 행정부는 이 뽑혀진 의회 의원으로 구성이 된다. 총리 수상은 입법부에서 나오니까 자신을 뽑아준 의회의 정치적 책임을 가집니다. 국민들이 뽑아준 게 아니죠. 간접적으로 뽑힌 거잖아. 이 입법부 의회에 대해서. 그래서 의회에게 정치적 책임을 가지고요. 또한 총리나 수상 이 사람들은 행정부의 수반이에요. 행정부의 우두머리지. 그지? 하지만 나라를 대표하는 국가 원수는 아닙니다. 국가 원수라는 건 그 나라의 얼굴, 그 나라의 대표예요. 주로 왕이 따로 있어요. 이런 나라는. 그래서 총리가 있고 왕이 있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총리는 정치적으로 좀 일을 하는 사람이고 왕은 그 나라의 실질적인 얼굴이지만 좀 요즘은
배웠다시피 왕의 힘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마스코트 같은 존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특이한 점, 입법부는 행정부와 따로 있는 게 아니죠. 입법부에서 행정부가 구성되기 때문에 의회 의원이 행정부의 내각 관료가 될 수가 있어요. 겸직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국회의원이면서 국방부 장관이 가능한 거예요. 국회의원이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가능한 거예요. 이게 겸직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하고요. 왜냐하면 의회에서 행정부가 구성이 되기 때문에 서로 의회에서 구성이 되는 모습이고요. 또 행정부가 우리나라로 치면 법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죠? 법은 입법부에서 만들어지는 게 법인데 여기서도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률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각에서도. 왜냐하면 서로 긴밀하게 교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입법부는 그러한 특징과 행정부는 이러한 특징이 있다는 게 바로 의원 내각제라는 거. 의원이 내각, 행정부의 관료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이름에서 다 나와 있죠. 이걸 글로 나타내면은 영국에서 유래된 의원 내각제 그림 교과서 52페이지 이걸 읽어보면 아는데 이 그림을 설명하고 역사적 사건을 설명하기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왕을 몰아내고 왕에게서 국민들의 대표인 의회 요구를 주장하다 보니까 이런 방식의 의원 내각제가 형성이 됐습니다. 특징으로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융합했어요. 융합. 보다시피 입법부와 행정부가 서로 융합된 형태죠. 여기서 입법부에서 행정부가 만들어지니까. 입법부는 국민이 직접 선거로 선출된다. 행정부는 의회에서 선출된다. 주로 다수당, 수가 많은 당. 입법부와 행정부는 긴밀한 협조가 가능하다. 상호 견제도 가능하지만 긴밀한 협조가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이걸 또다시 아까 그 그림이 국민이 의회를 뽑고 의회가 정부를 구성해서 화살표 이렇게 가죠. 굵은 화살표. 그 다음 서로 견제할 수 있는 기구, 방식. 정부는 의회 해산제, 의회 해산권. 말이 잘 안 나와. 의회 해산권. 그리고 의회는 내각 불신임권. 상호 견제가 가능하고 총리와 수상이 바로 정부, 행정부의 수반이고 이 사람은 의회에서 뽑아졌기 때문에 의회에게 정치적 책임을 진다. 또한 총리 수상은 국가 원수는 아니다. 왕이나 대통령이 따로 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왕이나 대통령은 실질적 정치를 한 사람들은 아니라는 점. 그리고 의회와 정부가 긴밀한 협조가 가능하고 서로 교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국회의원, 의회 의원이 내각 관료, 장관이 될 수 있고요. 겸직이 가능하다. 또 정부에서도 행정부에서도 입법부 1인 법률안을 만들어서 제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게 의원 내각제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네. 그래서 교과서 54페이지까지 했던 게 오늘 영상입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